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서울 코엑스에서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을 열었습니다. 2021년 6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연장 86.46km 구간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9월 중 실시 설계 노선에 대한 경제성 검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적격 심의 통과 시 이르면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 사무실 매매 건수는 306건으로 1분기보다 45% 늘었습니다. 작년 2분기 이후 줄다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구와 종로 업무지구에서 38건의 매매가 이뤄졌으며 전분기보다 280% 증가했고 영등포 마포구에선 92.7%, 강남 서초구에선 9.8% 증가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1분기에 비해 1,035.2% 증가한 8,4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 신용이 3분기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4분기 만에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준금리를 2년 반 동안 연 2%대에서 3.5%대까지 올린 급속한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질병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또 통화정책 긴축의 종료감 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택 경기의 완전한 회복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증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올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려주실지 먼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역세권 재개발 이슈가 있는 노량진과 구로동입니다. 현재 두 지역, 현재 재개발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유망 지역으로 노량진과 구로동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기준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세한 입지도 확인해 주실까요? 네, 노량진동. 현재 이 지역은 노량진역을 10분 안에 이용이 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동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서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구역에서 8구역 그리고 모아타운 3차 선정지까지 해서 대거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투자로서 진입하시기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2억 원대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역으로
이제 노량진역으로 현재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통이 집중되게 되고 더불어 여의도와 용산 이러한 곳들의 재개발, 현재 개발들이 수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은 재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량진동 현재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모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노량진 뉴타운의 진행과 노량진 뉴타운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과 노도가 상당히 비슷한 곳입니다. 뉴타운 범위에 속해 있던 고시원들은 사라졌지만 현재 이 지역은 고시원들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고요. 노량진 고시촌으로 인해서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현재는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으로서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최근 고시원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지역 상권들도 쇠락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이러한 개발들이 대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 주민분들도 재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이곳도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주민분들의 동의율 또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과 주변 입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노량진은 이제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9호선을 통해서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시청, 용산까지 대형 업무 단지로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직주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러한 곳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 충분히 유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 또한 이곳으로 임차 수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임차 수요로 인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노량진동의 교통과 입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직주 근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후도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 앞두고 있을까요? 네, 서울시의 현재 주택 공급 계획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규제 완화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을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도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모아타운과 같은 형태의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노량진역과 상당히 인접한 곳으로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 모아타운과 역세권 재개발 차이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경우에는 역세권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고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일부 체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큰 사업인데요. 용적률이나 아파트 층수, 그리고 단지 규모, 세대수, 그리고 주차장의 규모까지 이러한 모아타운에 비해서 사업성 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업 모델입니다. 반면 물론 이제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만큼 빠른 사업 속도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업성이 높은 사업 방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은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재개발의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부선이 추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노량진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교통이 집중되는 곳에는 주변 시설들이 활성화되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의 개발, 그리고 여의도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신설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앞으로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노량진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발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한 노량진의 위치로 봤을 때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속해 있습니다.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 업무단지인 여의도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용산과 시청 그리고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노량진 압구정과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에는 이 1구역과 3구역의 경우에는 한강 조망권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곳은 뉴타운보다 한강변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임대 수요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고요. 그리고 한강변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은 꼭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곳의 미래 가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량진동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높은 노후도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재개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렇게 풍부한 임대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점들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이곳은 예상되는 매매 시세가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 2억 중반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2억 원대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중반대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투자액은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개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역 노량진동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볼 텐데요. 자세한 입지 짚어주실까요? 네, 구로동입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현재 대지 지분은 7평에서 9평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역 앞으로는 백화점과 그리고 대형마트, 구청, 그리고 초중고, 학군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시설들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거기다 노후지에 속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의 선호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요. 안정적인 임대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입지까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동 아래쪽으로는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시청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업무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1호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제일 가까운 지벨리의 경우 IT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정도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5룸이나 투룸 같은 곳으로의 임대 수요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부 간선도로나 안양천로 같은 간선도로망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이 지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 B라인과 신안산선 추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신안산선까지 추가가 된다면 서남북권의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로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쥐벨리나 여의도 업무지구 등 핵심적인 업무지구 근접해 있다라는 점 입지로서 확인을 해봤고요. 개발 호재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재개발의 경우 중요하게 보는 노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 재개발에서 현재 구로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상당히 노후가 된 상당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나마 앞쪽 큰 길에는 상가들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상가 뒤쪽 골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6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좁은 도로와 막다른 도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신축주택이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곳의 밀집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붕들이 상당히 빽빽하게 거의 붙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화재나 또는 응급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나 구급차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큰 재해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 집안 침하가 일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년 전 구청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진행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의 노후가 진행이 되면서 재해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로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역세권 대상지의 면적에 상한선을 두었고요. 범위가 3,000제곱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면적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리하게 사업 범위를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면적이 넓어지면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면적을 제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년 내 신축 건물이 15% 이상인 지역을 대상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이유로는 신축 건물의 경우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고 지분 쪼개기나 이러한 투기 세력들의 유입을 막고자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조건 또한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 동의율이 50%에 만족하면 동의 요건을 만족했으나 여기에 더해서 토지 소유자의 40% 이상 그리고 20m 도로변 연접한 대지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기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검토를 받은 후에 입안 제한을 해야 되는데 추가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입안 제한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아예 조건을 강화를 해서 사전 검토부터 입안 제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년 개정안에는 완화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발표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속도나 주민 갈등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로동은 역세권 재개발로 방향을 그대로 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업의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기부 체납의 조건으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여러 가지 주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곳은 역세권 1구역이 들어가는 350m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역세권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높여준 용적률에 더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의 경우 일부 공공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지만 나머지 인센티브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들로 인해서 공공과 민간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고요. 이렇게 사업성이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로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현재 재개발과 여러 교통의 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노후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 곳으로 차후 서울시에서도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구로구의 노후된 모습을 현재 앞으로 더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모아타운 성전지와 더불어서 3차 예정지 또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변 일대 교통의 추가 그리고 이러한 모아타운들의 재개발들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곳의 위치도 있고요. 향후 이곳의 구로동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상 구로동의 호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높은 노후도와 주택 밀집도 속에 재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구로동은 매매 시세가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2억 중반대의 금액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실투자액은 1억 중반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료, 임대금액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2억 중반대의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투자액은 1억에서 1억 초반대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구로동이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 요즘 좀 인기 지역인 만큼 투자 전략도 3가지로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현재 구로동은 역세권 재개발에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역세권 1구역에 위치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노후도나 기타 조건들 충분히 가능한 곳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업무단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1호선을 이용해서 모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가 충분히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로동의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투자 포인트까지 지역 소개 맞춰보겠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부선 등 교통망이 확대되는 예정지로서 노량진동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주거 인프라 개발 기대감 속에 짚어봤습니다.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오늘은 8월 주목해야 될 핫 이슈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이제 넷째 주, 네, 8월도 거의 다 가네요 이제, 그렇죠? 8월 넷째 주 주목해 보셔야 될 이슈들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요즘 청약 시장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고분양가, 네, 그 분양가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는 우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는 뭐 이 전쟁으로 인한 그런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가파르게 그 자재값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다 그래요. 그 현물이라고 하는 것들, 뭐 원자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떨어지면은 거의 뭐 원가 정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정도 가량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서서히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뭐 시행하시는 분들 또는 시공하시는 분들 이렇게 건축 쪽 그리고 건설 쪽 라인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항상 이슈가 나오는 얘기들,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가 하나 올라서 떨어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오르고요. 그게 건축 자재가 또 워낙에 다방면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 가격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그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분양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양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파트 분양가겠죠. 아파트 분양가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장 분위기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시장이었었고, 사실 이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 내가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50만 원, 300만 원을 내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그런 지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각들도 굉장히 냉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굉장히 짧게 있었거든요. 불과 작년 뭐 한 10월 정도부터 올해 한 4월, 5월 정도까지 한 2분기 정도 가량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영끌족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규제 완화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이제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데이터화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또 다시 예전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쇠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다라고 본다면 또 상승기가 있고 또 호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바닥에서 잡아서 또 기다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기성세대 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의 공부가 되거나 또는 딥러닝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미래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현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낮은 금액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금리에 대한 적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대중들의 이 4, 5%대의 금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적응이 많이 되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때의 금리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금리 때가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상당히 낮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부분들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물론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5연속 이상으로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적응이 됐고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또다시 부동산의 시장에 좀 촉발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미분양이 완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믿을 곳은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동산 호황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물론 예전같이 이렇게 막 급등, 막 몇 억씩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그런 시대가 다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인데요. 그때 청약할 걸, 그때 청약했었던 거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그에 발표한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의 동향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도 1% 넘는 수준의 가격대들이 올랐는데 이번에 또 올랐죠. 그래서 3.3제곱미터당 41만 2,500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가입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전월 대비 대략 한 2% 정도 가까운 수준의 상승을 또 했다. 또 전국 기준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4% 정도 가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슈는 뭐냐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결과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의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지만 수도권 물량 같은 경우에도 점차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 참여자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응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공사들이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재개발을 안 하고 공급을 안 하는 그런 시장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3년에서 4년 또는 5년 정도까지 지나가서 보면은 그 부분들이 분명히 부작용이 다시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막 오를 때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또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 부족입니다.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입니다. 공급 부족 사태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8년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서 투자 또는 실거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사람이 없어지는 곳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람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일자리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계획된 도시로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집약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강남구가 현재 강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강남일 것이고요. 10년 후에도 강남일 겁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데이터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어떤 인구가? 일자리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일자리 인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맨파워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죠. 그 맨파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결될 수 있는 파생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적으로 주변의 상권, 그리고 상권에 따른 가격의 고부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성공하면 웬만한 지역들이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남 쪽 라인들에 많이 이런 일단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이런 강남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결코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로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는 지역이 병원이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트가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 지방이 일단적으로 인구가 많이 붕괴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곳들이 바로 이런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있거나 또는 일자리가 고부가치 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저는 당연히 강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강남의 땅값이나 이런 조그마한 한 평의 값어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가치로 있는 원화를 환산할 수 없긴 하겠지만 정말 가격적인 부분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건 먼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곳이 강남이기도 하고요. 1, 2인 가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강남이기도 하죠. 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시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교통적인 측면이 뭐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뭐 지하철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뚫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또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할 수가 있는 곳이 저는 강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통적인 측면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부가가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또 남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다 이용이 가능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역삼동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주변에 먹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플러스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런 테헤란로라든지 봉은사로 이런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이 서울의 가장 좋은 그런 정말 황금 노선, 명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서 삼성동 개발의 그런 후광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삼성동의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살아남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삼성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천문학적인 그런 수치를 가질 수 있는 경제 유발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현대차 주비센터뿐만 아니라 지하 도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개발들이 하나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삼성동이고 삼성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개발의 여파 또는 가격적인 상승의 여파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개발되고 난 다음엔 지금의 가격을 볼 수가 없겠죠. 자, 신분당선 연장이 되고요. 어디까지? 용산까지 연장이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 3단계까지도 연장이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강남과 판교와 그리고 용산을 이어줄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GTX A, B, C 노선 중에서 A 노선과 C 노선이 강남에 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신사 위례선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오고요.
경부고속도로 재화 사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보다 더 원활한 교통량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다양한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1.5룸인데요. 분리형 원룸이라고도 하죠. 대략 한 8평 정도에서 8.5평 정도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적인 부분이 뭐 수치로 표현하자면 4억 원 정도. 이보다 더 같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 5천만 원 미만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품이니까 한 1억 원 정도 금액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률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 가능한 그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역삼동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지역 정보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양재동은 제가 워낙에 말씀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저평가, 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런 강남의 진입로 또는 처음으로 관통하는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서도 지금 가장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양재동만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양재동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가 문의가 많고 그리고 상가주택이라든지 또는 다가구 그리고 뭐 이런 근생주택들을 이용해서 특히나 다가구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가 건물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충분한 호재가 있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임대료라든지 또는 분양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불변의 법칙인 곳이 바로 이 양재천 그리고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공원들 교통이 너무나도 원활히 좋은 그런 교통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속도로라든지 주변의 상권 라인들 그리고 이렇게 대형, 초대형 주거 밀집 단지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주변에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 타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적인 유동인구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R&D라든지 중소, 중견, 대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1차, 2차 산업밴드들을 그런 라인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항아리 상권 같은 형식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라인들로 조금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좀 상가 라인들이 좀 끊겨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재동 카페 거리가 거의 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몰려들 수가 있는 그런 상권이다.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거기에다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업, 업무, 쇼핑 시설들을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존재하고요. 아무래도 변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GTX 신호선에 대한 그런 잠정적이 아니죠. 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인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신호선을 바로 다른 곳도 아니라 양재동에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분당선도 있고요. 3호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곳에 강남 서초구 안에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양재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신분당선 하나로 인해서 판교와 강남과 용산을 하나로 이어줄 수가 있는 노선을 확보하게 된 셈이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했으면 이런 노선들을 신분당선이랑 GTX들을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 또한 관광적인 또는 수익적인
가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IC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동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1층을 제가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한 16평,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가 9억 원 정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같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4천에서 280에서 3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지금 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2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런 상가 한번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실 때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1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 확대 기대가 되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거주 선호도 상위권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 수혜 지역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